현부심으로 회부돼서 전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연금 날아가거든요. 파면은 퇴직금도 50% 날아가요. 안녕하십니까. 군사권 전문 변호사 군계일학 군계1변의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군인 징계 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왜 중징계를 피해야 되는지, 중징계를 받았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같은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이고 감봉, 근신, 견책이 경징계이거든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징계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현부심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가 돼가지고 전역심사위원회에 갈 수가 있다는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강제 전역을 당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파면, 해임은 어차피 강제 전역이니까 현부심 사유가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정직 처분이 나왔을 때 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부심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직업 군인으로서 장기가 돼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군생활 좀 해보신 분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전역 후에 받게 될 군인연금, 보다 정확하게는 퇴역연금이거든요. 근데 그 요건이 흔히 말하는 20년 복무, 19년 6개월 이상 복무인데, 지금 18년, 19년 가까이 복무를 한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연금 수급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었어요. 파면, 해임은 피했다고 하더라도 정직 1월이 나오고 현부심으로 회부돼서 전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연금 날아가거든요. 18년, 19년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10년 넘게 근무를 했어요. 아니면 진로 고민하다가 장기 신청해서 장기가 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사가 되기도 하고 소령 이상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제로 나가게 돼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막막하거든요. 보통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강제 전역돼가지고 갑자기 살 곳이 애매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징계위원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직 처분이 나오기도 하고 감봉이나 그 아래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바로 파면, 해임이 나와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강등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등은 파면, 해임 안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군 조직은 계급 사회인데 상사가 중사되고 소령이 대위되고 힘들고 어렵게 이제 진급을 해놓고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정신적 불이익을 생각하면은 파면, 해임 못지 않고요. 강등되면 계급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 기준이 그렇게 맞춰져요. 월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등도 현부심이 회부되는데, 거기서 전역 나오게 되면 계급도 한 단계 내려간 상태에서 전역당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파면, 해임 둘 다 강제 전역되는 것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파면은 퇴직금도 50% 날아가요. 참고로 같은 계급에서 경징계를 이번 받았으면 이때도 현부심 사유가 되기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급에서 경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어떻게든 징계까지 안 가도록 잘 대처하셔야 될 거고요. 직업 군인으로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징계 문제를 겪게 되신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중징계는 피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초반부터 잘 대처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사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